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굿컴퍼니 주식회사와 그 다음에 더 큐어링 그리고 한본세 그 중앙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배건웅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남 정말 제가 많이 좋아하고 진짜 애정하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여행도 가고 그 다음에 요리사들이랑 같이 이제 다양한 체험을 하러 갔던 곳이기도 해서 이번에 이 향토음식 관련해서 남도 이제 전남의 향토음식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제가 발표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예, 짧게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토음식의 국내외 사례와 전망이고요. 전남 지역 향토음식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제 주제를 지어봤습니다. 네, 기획을 제가 하면서 이제 계획 의도를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전남 지역 향토음식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 용식품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통이 발달하면서 지역 식재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지고 그에 따른 역사성을 가진 이제 향토 음식에 또한 이제 특별함이 떨어져 가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향토 음식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고 주목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영상에서 나왔지만은 K컬처 그다음에 K컬처 자체에서도 음식 문화가 우수한 속도로 이제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우수한 식재료가 풍부한 전남의 강점을 살려서 한국의 식문화가 널리 알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남 향토 음식과 식재료의 지속 가능성을 넘어서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더욱 가까운 전남을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 지금부터 다양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옥차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향토 음식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전남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 식재료, 향토 식재료에 관련된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례와 활용 방안, 그 다음에 도출 과제 및 마무리까지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향토 음식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 논문을 제가 이제 논문에 들어간 내용을 발췌를 했는데요. 향토 음식이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이 그 지방에서 생산된 재료와 그리고 그 지방의 조리법으로 옛날부터 그 지방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과연 짜장면은 향토 음식일까요? 네. 이 같은 논문에 들어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면요. 짜장면은 인천에서 시작된 향토 음식입니다. 예.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식재료를 가지고 만든 게 짜장면입니다. 외국에는 없죠. 향토 음식의 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유연하게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먼저 같이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노포, 전통적으로 전해전해 내려오는 그런 오래된 레시피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은 그 일면에서는 짜장면조차도 우리의 향토 음식으로 전가할 수 있다라는 넓은 마음으로 지금 강의를 좀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토 음식은 왜 주목받지 못하는가? 많이들 생각해 보셨던 문제들이긴 하겠지만 하나씩 조금만 짚어서 빨리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유통의 발달이죠. 예전에는 저희가 유통이 발달하기 전의 시대에는 당연하게도 그 지역에서 난 재료들을 그 지역에서밖에 소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바이옥 의무라는
레시피가 있는데 바이옷이라는 거는 이제 전남에서 나오는 식재료예요. 이걸 활용해서 그 지역에서만 먹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바이옷이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어요. 전국적인 선명히 바다니까. 그곳에서 그러면은 유통 혹은 이곳에서 전남에서 생산됐던 이제 이 바이옷이 전국에 유통이 되면서 어디에서나 바이옷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곳이 생기면 이건 일반화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유통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식재료의 일반화가 됐고 지역 식재료의 다양성 및 보존이 부족한.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 이 바이옷 같은 경우에는 아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솔직히 지역 분들밖에 모르시거든요. 그것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겠죠. 그리고 지역 식재료의 중요성이 하락하고요. 그런 식재료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식재료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당연하게도 지킬 수 있는 헤리티지조차도 사라져가는 거죠. 헤리티지가 무엇이냐? 그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스토리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다양성이 부족해지고 그럼으로써 접근한 유연성도 점점 줄어들고요. 왜냐하면 획일화된 식재료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브랜딩 그거에 따라서 식재료의 한계가 있으니까 브랜딩과 마케팅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파, 쪽파, 양파, 마늘, 무 특성 없죠.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브랜딩이나 마케팅에 홍보할 것들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와 함께 노령화 그리고 소비 성향에 맞춘 제품화와 메뉴 개발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요것들을 해결을 하면은 매력적이냐? 매력적이냐? 라는 질문을 이제 하시게 되겠지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차 더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제 리소스에 대해서요. 제가 조사를 했어요. 전남도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해왔던 많은 리소스들 보시면은 향토음식 사진전, 향토음식 요리대회, 해설사, 음식점 선정, 특화거리, 책자 발관, 그 다음에 박물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향토음식 학교, 그 다음에 향토음식 사이트, 남도음식 명가 지정, 슬로푸드 맛 방주 증제,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레스토랑, 램프 사이트, 도시사 품질 인증까지 이거 외적으로도 굉장히 수많은 리소스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여기에 지금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계속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또 다른 리소스로는 이제 온라인에 제가 직접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도내 농수산물 쇼핑몰 정보가 있어요.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전남의 남도장터 사이트가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관리도 좀 돼 있고요. 그러면서 남도장터 사이트에는 지금 전남 지역의 1차, 2차, 3차, 6차 산업식품이 모두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함께 이제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같이 이제 그거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이제 JT부 그리고 6만 정도의 이제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전남도청의 유튜브를 같이 보유하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가 제가 이제 발견한 것들은 향토음식 사이트 2005년도에 이제 만든다고 나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는 진행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전남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F쿡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전국에 있는 이제 향토음식이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 가지 여기에 되게 부족한 지점이 뭐냐면요. 두 가지가 부족한데 가장 크게는 하나는 식재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헤리티지가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레시피 위주의 것들인 거죠. 왜 그 재료가 거기에 소비됐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한 방법은 요리사 입장에 접근한 방법은 식재료의 중요성을 느끼는 식재료에서 시작하는 향토 음식인 거죠, 결국에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리소스를 이제 하나 더 확인했을 때 당연히 해야죠. SNS 이제 중요합니다. 남도장터 SNS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도 잘 돼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경로 연결이 조금 힘들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접근성을 좀 많이 갖춰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런 식재료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해보면 요리사 입장에서는 앞에 이제 다양한 리소스들을 이미 많이 충분히 전라남도는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식재료들을 가지고 자, 사람들한테 먼저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면은 먼저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 거죠.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것이냐?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체계화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그 규격화 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규격, 그 다음에 규격에 따른 정보, 주의사항, 제철 시기, 품종 차이 특징, 주요 산지, 시기별 판매량 추이, 식재료 쓰임새, 레시피 스토리, 이제 헤리티지를 향토 음식에 보면 헤리티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가격까지. 해서 이런 자료들을 체계화해서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 어디서나 접근하기 쉽게 자료화가 필요한데 이거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화가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면 이런 근체들 고구마에 이제 보시면은 심지어 이거는 이제 그 개인적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이제 연구회에서 이제 자료를 만든 건데요. 이제 대형 유통업체 주간 판매량 추이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체계화된 정보, 체계화된 자료가 사실은 왜 필요하냐고 물으신다면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어느 포인트에서 어디에다 팔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재료, 황토 재료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파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접근성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노출입니다. 그 노출의 단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소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당연히. 이런 이제 품종별 지방산 차이랄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표에서는 디테일한 정보입니다. 하나 더 보실게요. 이것도 이제 저희 그 식자재 아카데미에서 이제 자료 정리한 건데요. 전남 지역별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남 지역별 농산물 재배환경 연중 캘린더인데 향토 식재료를 분류를 하고 농어축 임업에서 다 분류가 되고 시기별 가격 추이까지 해서 싹 정리된 자료도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전남만의 향토 재료로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면 정말 더 좋은 자료로서 많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재료 언제 나오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를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여기에 플러스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와 함께 헤리티지를 담아서 자료를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그 내용은 당연하게도 왜 이곳에서 이 재료가 많이 사용됐고 왜 그 레시피를 만들게 됐는지 누가 어떻게 왜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럼 요리사들은 그 사이에 전남 식재료를 가해서 무엇을 했냐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사례인데요. 가치 전달자 순환고리라고 저는 이걸 명명합니다. 이제 요리사의 역할은 사실 보시면은 생산자가 유통을 통해서 요리사에게 식재료가 전달하게 되죠. 요즘에는 생산자가 직접 요리사로 가기도 하고 생산자가 소비자로 시키기도 합니다. 이 선순환 구조에서 요리사가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전달자. 어떤 걸 전달하느냐. 이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죠. 근데 거기에 향토 음식, 향토 재료다. 그러면은 어떤 특이성이 있느냐. 새로운 것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난 무슨 쌀로 만든 무슨 재료로 만든 무슨 고기로 만든 그런 메뉴입니다 라는 게 전달이 되어진
단계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레스토랑 가보면요, 어느 지역, 어느 농부님이 만든 어떤 요리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보시면. 그런 것들을 요리사들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요리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커뮤니티를 제가 이제 10년 동안 하면서 요리사들과 전국에 이제 요리 관련돼서 지역 투어를 약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컨설팅도, 메뉴 컨설팅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예, 그 중에서 하나의 이제 아이템이었던 것들이 이제 리스 여행이라는 로컬, 인그러전츠, 시즈널, 심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먹는 식재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주제로 요리사들과 전국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식재료를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넣지 못했는데요. 로케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리사들과 함께 다양한 여행과 함께 이제 식재료를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을 이제 여러 단체들과 함께 지역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 결과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박람회장 이제 보신 분들 계시고 지금 이 이후에 보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다양한 제품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제품들을 요리사와 함께 지역에서 난 재료를 가지고 상품화를 굉장히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레토르트 식품이라든지 이제 남원 추어 이제 한우 곱창 전골 이런 밀키트 형태, 그 다음에 디저트, 아빠가 뭐 굉장히 계속 유행을 했었으니까요. 이제 우주 이제 천마로 만든 이제 약과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패키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떡갈비, 매실 떡갈비, 광양, 시래기 메뉴 전병, 뭐 새로운 메뉴 이제 아란친이라는 이제 이태리 요리를 접근하기 쉬운 메뉴거든요. 밥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메뉴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같이 지역 상생을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외국 사례로 하나 더 들려드리고 싶은 게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본에 이제 마쓰야마시를 혹시 다녀오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역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귤의 산지예요. 근데 제일 끝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병들이 쭉 놔져 있는데요. 이 병마다 라벨이 다 다르죠. 근데 여기에 번호가 두 자리가 적혀 있어요. 1, 2,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앞에 번호는 당도고요. 뒤에 번호는 이제 신맛의 정도입니다. 이게 병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을 해서 그걸 제품화해서 유통을 하는데 심지어 굉장히 판매도 잘 돼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제가 가서 느낀 바로는 소비자의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고요. 반대로 소비자들은 지역을 존중한다. 이곳의 향토 음식들을 굉장히 존중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존중하게 되었냐? 그러면 그러니까 다양성을 소비자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역에서는 향토 재료나 향토 음식들의 완성도를 굉장히 많이 높였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제품들을 준비를 해놨고요. 이 지역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생각보다 갔을 때 충격적이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특히 첫 번째 이 수백 병의 그 종이 다른 이거를 번호로 표시를 해서 누구나 다양하게 셀렉할 수 있게 만든 이 제품 구성.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작게 보이지만 4,320엔, 4만 원 돈의 제품인데 12개 들어있습니다. 이게 또 종이 다른 거예요. 귤이. 그리고 귤 아이스크림, 테이스팅 할 수 있는 귤 지도를 놓고 그 밑에서 테이스팅을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골라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테이스팅 할 수 있는 곳도 같이 마련되어 있고요. 굉장히 저렴하게. 줄을 서서 정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외국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싶은데, 푸드테크 쪽이나 한국에서 지금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앞에서 리소스를 보여드렸지만은, 사실 일본 외에는 한국이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걸 잘 모아서 사실 하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로 과제 및 마무리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결과적으로 첫 번째로는 향토 음식은 지역 식재료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향토 식재료 그걸 통해서 이제 향토 식재료 보존과 브랜딩이 필요하다. 예,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발굴하고 보존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는 거죠. 그리고 향토 음식을 헤리티지로서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식문화잖아요. 식문화라는 거는 하나의 큰 문화에 소속이 돼 있는 거고, 문화라는 거는 식문화라는 거는 지켜야 될 만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남도 같이 식재료가 다양하고 음식이 다양한 곳은 그것들을 계속해서 보존하고 계속해서 발전시킬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콘텐츠화하고 레시피하고 다양화되어 있는 리소스들을 앞에 이제 보여드렸던 리소스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더 무엇을 할까라고 할 정도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리소스들을 정량적이고 정성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정말 뾰족하게 갈아서 하나를 해야 돼요. 전남 향토 음식의 정의는 무엇인가로 시작해서 쭉 내려온다면 충분히 지금 갖고 있는 리소스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진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유통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채널로의 마케팅과 홍보 더불어서 그리고 향토 음식과 향토 식재료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협업. 좀 전에 이제 사회자분들도 분도 이야기하셨지만은 굉장히 좋은 사례였죠. 맥도날드와 대파, 전남 대파. 굉장히 좋은 사례였죠. 앞으로도 그런 이제 그 산업적 접근과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양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는 인지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례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세그먼트를 나누고 TPO에 맞는 향토 음식 HMR이라든지 RMR이라든지 혹은 밀키트라든지 H&W 제품, 이렇게 헬센 이제 웰니스라는 이제 건데 그런 건강 관련된 이제 식품들을 새로운 메뉴, 향토 음식과 향토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전남 향토 음식의 정의를 잘 내리고 그거를 가지고 뾰족하게 정말 뾰족하게 갈고요. 향토 식재료 발굴과 보존을 해야 되고 제품 개발과 협업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브랜딩 및 마케팅 홍보에 당연히 가야 될 것이고 근데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하면은 전남 향토 음식의 정의를 가지고 정말 뾰족하게 갈아서 진짜 우리 전남 음식, 전남 향토 음식은 이런 것이야라는 거를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주는 단계에서 시작을 한다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런 큰 얘기를밖에 할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해요. 시간이 좀 한계가 있는 관계로. 하지만은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은 전남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식재료나 전남 이제 향토 음식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요리사들과 함께 전남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